혹시 여러분 어젯밤에도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2시, 3시, 4시 눈꺼풀은 무겁지만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몸은 침대에 눕혀져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루를 살아버린 듯 지쳐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럴 때면 잠이란 게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걸까 하는 허무한 생각마저 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아침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흐릿한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무겁고 걸음은 평소보다 느려지고 거울 속 내 표정마저 생기가 없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작은 소리에 괜히 신경질이 나며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도 예전처럼 환하게 맞아줄 힘이 잘 나지 않죠. 이게 바로 불면증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영향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심장, 면역 체계, 심지어는 감정까지 회복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심장과 혈압의 위험.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긴장을 풀고 혈압과 심장 박동을 낮추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면이 반복되면 몸은 밤에도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시동을 끄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내려가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사건을 겪을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뇌와 기억의 문제. 불면증이 오래 이어지면 뇌는 충분한 휴식을 얻지 못해 점차 피로가 누적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지워내는 청소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불면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오늘의 불면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피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뇌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면역과 대사의 붕괴. 잠을 못 자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더 잘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데도 관여합니다. 밤잠 설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단게 당기고 왜 혈당이 오르는 걸까? 하고 의아하셨던 분들, 사실 이는 몸이 수면 부족을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해 에너지를 비상 모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낙상과 골절의 위험. 특히 어르신들에게 불면은 낙상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중심을 잃는 경우가 흔하지요. 게다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의 잔여 효과로 다음 날까지 몸이 무겁고 멍해져 있어 넘어짐과 골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활 독립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고통. 무엇보다 불면증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일 약속을 망치면 어쩌나,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깊은 밤, 모두가 고요히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깨어있다는 그 외로움은 때로는 몸의 피로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의존의 그림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지고 다음 날의 몽롱함과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밤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생활 속 변화 하나가 약보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베개 및 작은 주머니 하나로 시작해도 당신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불면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꼭 어렵고 큰 변화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은 아주 소박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의 밤을 바꾼 향기 요법입니다. 라벤더의 오랜 역사와 힘. 라벤더는 예로부터 마음을 달래는 허브로 불려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불안을 진정시키고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며 심지어 아기를 재울 때도 활용해 왔습니다. 라벤더 향 속에는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후각을 통해 우리 뇌의 감정 조절 센터인 편도체와 스트레스 신호를 다루는 시상압으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불이 켜진 듯 긴장하고 있던 뇌에 괜찮아, 이제 쉬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이 잔잔해지고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라벤더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가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 캐모마일. 혹시 라벤더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거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캐모마일을 대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티백 하나만 베개 옆에 두어도 은은한 향이 퍼져나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차로 마셔도 좋지만 단순히 향만 맡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살의 향기가 만든 기적 같은 변화. 몇 해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려 10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겨우 2~3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고 약을 끊으면 단 하루도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라벤더 향기 주머니를 머리맡에 두고 오늘 밤부터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덜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여유와 안도가 묻어났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향기의 힘, 왜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고작 향기 하나로 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다만 즉각적인 기절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조금씩 몸과 뇌를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은 약처럼 강제적으로 뇌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래듯, 쓰다듬듯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우리 뇌가 이 향이 나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서 점차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의 질도 좋아지는 것이죠. 향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중에서 파는 라벤더 주머니나 말린 꽃, 티백을 준비하세요. 베개 밑 깊숙이 넣지 말고 머리만 옆에 두어 은은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에 민감하시다면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적용법.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기 주머니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향을 세게 맡으려고 하지 말고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개 밑 깊숙이 넣는 것보다는 머리맡 옆이나 베개 커버 안쪽에 살짝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향이 코끝에 부담 없이 닿으면서도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양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에 민감하거나 두통을 잘 느끼는 분들은 티백 하나 정도로만 두고 거리를 조금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적응해 나가야 향이 방해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향이 너무 진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면 잠시 다른 방에 두었다가 다시 시도해도 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의 효과는 하루 만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이면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향기가 나면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깊어질수록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라벤더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 옆에 두고 3주 정도 지나자 몸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향만 맡아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고는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실천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향기요법을 다른 좋은 습관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침 전 조명을 은은한 노란빛으로 낮추거나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 늦은 밤에는 과도하게 물을 마시지 않는 것 등이 함께 지켜져야 효과가 더 커집니다. 향기만으로 모든 불면증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과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향기요법을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라벤더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캐모마일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은한 향보다 차로 마시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 4가지.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기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4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흡법입니다. 흔히 4-7-8 호흡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편안하게 누워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그대로 멈춘 뒤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면 긴장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안정 상태로 들어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둘째는 족욕입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그 후 식으면서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몸에 잠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실제로 족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훨씬 쉽게 잠에 들고 숙면을 유지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셋째는 빛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불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공 조명과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 조명은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바꾸고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생체 리듬을 더 흐트러뜨려서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비록 전날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시계가 일정하게 맞춰지고 다시 밤에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면의 규칙성이 바로 건강한 수면을 만드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면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향기요법과 함께 이 습관들을 생활 속에 녹여낸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편안하고 깊은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불면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면을 넘어 삶을 회복하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관계와 감정, 건강까지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낮의 일상.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해온 고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이 결코 끝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불면증이 개선되었을 때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한결 가볍고 두뇌가 맑아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되살아납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분들이 숙면 후에는 훨씬 여유로운 태도로 가족과 대화하게 됩니다. 손주의 웃음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고 산책길의 햇살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잠의 효과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회복된 증거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숙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휴식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깊은 잠 동안 뇌와 세포가 회복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게 되면 관절 통증이나 근육 뻐근함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자연스레 마음도 밝아지고 우울감도 한결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불면이 사라지면 내가 다시 나다워졌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곤해 지쳐 하고 싶은 일도 미뤘다면 숙면이 회복되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즐길 힘이 생깁니다. 삶의 활력이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결국 잠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불면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향기 주머니 하나, 호흡과 족욕,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며 몸이 리듬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어제의 고통스러운 밤이 조금씩 잊히고 평온한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베개 옆에 라벤더나 캐모마일 주머니를 살짝 두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괜찮아, 오늘은 편안히 잘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다짐이 바로 변화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숙면 비법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잠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